지금 맥주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실에서 그냥 혼자 조용히 사심이나 한 접시 하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려고요. 그래서 지금 맥주 사러 러슨에 오고 있습니다. Hi sir, that's 네. enough. 회가 드디어 왔어요. 사시미. 오늘은 회 먹는 날. yeah, that's me. Okay, wow. Alright. 160 something, diba? 166. 190. Okay. Yeah, thank you. Thank you po sir. 남작은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사시미를 먹을 때 분위기가 업됩니다. 필리핀에는 솔직히 좋은 생선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고급 일식집, 마카테에 있는 일본촌에 있는 일본에서 생선을 공수해오는 그런 일본 업소 주인이 하는 가게 아니고는 필리핀에서는 사실 먹을 만한 건 제가 봤을 때는 딱 참치랑 연어, 투나랑 쌀먼인 것 같아요. 뭐 고급 종류, 뭐 하마지, 그러니까 방어라든지 뭐 사바, 뭐 고등어 같은 그런 스시들은 여기 안 나오고, 사실 이렇게 먹는 거는 내일 모레가 이제 부활절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시골 내려가야 되고 바쁩니다. 근데 원래 사무실에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제 뭐 유럽에 있는 본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다들 급하게 여기저기 가고 뭐 갑자기 해외 출장 가고 그러는 바람에 사무실이 오늘 비었어요. 이제 배가 부르기 시작하네요. 딱 기분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리핀에서의 어학연수, 그리고 이 나라의 영어 실력,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 이제 어학연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다들 기대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몇 달을 보내면은 어떠한 향상이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 전에 제가 예전에 겪었던 에피소드를, 다른 나라에서의 에피소드들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마케팅 상경대를 다녔었는데, 이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경제학 수업이었어요. 인도에서 터번을 드는 선생님이 딱 옵니다. 와, 이게 분위기 압도되죠. 근데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The price is $3. 가격은 3불입니다. 이거 어떻게 발음하시는 줄 아세요? The price is $3. 이거 보고 깜짝 놀랐죠. 많은 애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과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경상도에서 그 저희 대학교로 교환 교수로 이제 안식년 때 오신 한국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또 이제 좀 그랬던 게, 그냥 영어로 하면 in here the price is $3 이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발음을 하셨냐면 in here the price is $3. 그때 주변 학생들이 저보고 너 한국 사람이지? 저 사람 뭐라 그러는 거야? 그때 참 그동안 제가 다른 나라 교수님들 씹던 제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인데, 미국에서 고등학교 유학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저희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근데 생긴 거 보니까 한국 애들인데 시커매요. 좀 깜잡잡해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어우 페루에서 왔어요. 페루, 남미 페루. 그래서 뭐 하나 싶었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외교관이 돼가지고 거기서 한참 살았다는 겁니다. 페루에서. 그리고 그 학교 왔는데 아 참 재밌었어요. 그냥 영어를 하자면은 I can't do that. Can you do it? 난 그거 못해. 넌 할 수 있어? 이거를 역시 스페니시 발음으로 영어를 하던 애들이 되다 보니까 딱 그냥 이렇게 나와요. I cannot do that. Can you do that? 네, 그게 그때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애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거나 아니면 내 본인이 필리핀에 왔을 때 영어 공부를 하면은 얼마 정도의 영어 실력이 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됐는데 그 기준이 영어 발음 그런 거에 대한 그게 가장 큰 척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스페인에 거의 한 200년 정도 정복 식민지 생활을 했었고 그 후에는 거의 한 100년 정도 미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난 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문화적인 그런 요소 부분들, 이름, 뭐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스페니쉬의 그 영향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기본적인 영어를 보자고 할 것 같으면은 된 발음이 강해요. 즉, 뿌, 뜨, 빠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같으면 뭐 파라냐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필리핀에서는 빠라냐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약간 스페니쉬식 발음이 좀 있는 편이에요. 아니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필리핀 사람들이 다들 영어를 잘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이고 틀린 얘기예요. 일단 미국 식민 시절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다 영어를 하셨기 때문에 진짜 지금 뭐 한 7, 80세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는 영어를 이제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전 예전에요. 근데 필리핀이 독립되고 예전에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면서 공교육 강화를 시키면서 필리핀 전통 필리핀의 언어 따갈로그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시키면서 영어 교육에 대한 그 컨텐츠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그 할당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 나라의 언어인 따갈로그에 많이 익숙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지금도 보시면은 시골 같은 데가 가가지고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은 뭐 꼬맹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어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 거의 못 봅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서민들은 기본적인 영어 단어 구사는 조금씩은 하지만 제대로 된 영어는 못 합니다. 다들 제가 영어를 하면은 죽을라 그래요. 그러나 이제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상류층으로 가면은 영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발음, 철자 다 정확하고 오히려 자기들끼리도 그런 거 가지고 서로 그거 틀리지 않냐고 무안을 줄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정도로 중산층 이상 그런 분들은 영어 잘 하십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가 아주 고급은 아니다라고 했으면은 그럼 언제부터 얘들 영어를 배우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극소수의 애들은 뭐 계속 영어 TV를 본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걸 뭐 키우는 애들도 있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영어를 좀 더 많이 하게 해야 되고 그런 교육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다니면은 애들이 기본적인 영어를 좀 합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고레벨은 아니고 꽤 해요. 그러다가 이 마닐라 같은 경우 그리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발전되고 있는 산업이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계속 발전된 산업이 뭐냐면은 BPO라 그래가지고 Business Process Outsourcing이라고 하거든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콜센터류의 그런 계열들입니다. 여기에 외국 자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콜센터에서 사람들을 뽑는데 영어를 쓰는 애들을 뽑게 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영어 교육 트레이닝 모듈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콜센터에서 몇 년 구르다 보면은 영어 꽤 잘하게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저랑 한참 같이 게임을 즐기던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하나가 영어를 진짜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십몇 년이 지난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걔랑 전화를 했거든요. 어우, 웬걸? 영어가 장족의 발전을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야, 분소야, 막내야, 너 갑자기 영어가 어떻게 이렇게 늘었냐?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우 뿌야 형,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옛날 얘기지. 그때 내가 영어 못해가지고 형님이 나 소개시켜준다는 회사도 취업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콜센터에 취업을 해가지고 계속 연수를 올리면서 계속 일하고 하다 보니까 뭐 영어 이렇게 됐지? 그씩 웃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콜센터 산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영어 수준도 사실 향상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대학 교육 이상 받은 사람들, 그리고 대도시 위주의 사람들에 한해서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뭐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못하는 거 아니냐? 에이, 그건 아니죠. 감히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물론 한국도 요즘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들을 많이 시켜가지고 영어 교육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영어 잘하는 애들도 많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문법에 강하죠. 문법에 강합니다. 근데 그게 고3까지만 유효가 되고 대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어 다 까먹죠. 문법이 뭐고 그런 게 뭐 필요했습니까? 술 마시느라 바빠, 여행 다니고 그러느라 바빠, 연애하느라 바빠,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 물론 요즘 한국 학생들을 보면은 참 지독하게 스펙업을 하는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필리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저쨌거나 문법은 딸려도 알아듣고 말하는 거, 그거는 한국 사람들보다 낫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영어가 좀 딸려, 아니 우리 자녀들은 영어가 좀 딸려, 공부를 시켜야 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필리핀에 대해서 이제 저 나라는 물가도 싼데 어학연수 한번 갔다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저도 필리핀 초기 정착 때 영어 교육 관련 일도 좀 했고 그에 관련된 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필리핀 어학연수의 단점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일단 교육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환경입니다. 환경.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특히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엉뚱한 길로 자주 빠질 수가 있어요. 아니 공부하러 왔더니만 언어 공부, 영어 공부는 안 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시간만 되면 밖에 슬쩍 나와가지고 술 먹고, 또 거기서 뭐지 현지 아가씨들 만나가지고 얘기 떨고, 그러다 보면 그게 제대로 영어 공부가 되나요? 바디 랭귀지만 배우는 거죠. 그런 유혹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 방해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영어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 어학연수의 장점을 얘기할 것 같으면은 솔직히 여기는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가격 대비 가성비는 세계 최고죠. 예전에 여기에 많았던 콜센터들이 비용이 좀 올라간다는 이유로 인디아 쪽으로 다시 옮겨졌었어요, 한때. 그런데 그게 몇 년 만에 다시 또 필리핀 넘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인디아에 가면은
거기 애들 발음도 기가 막히거든요. 고맙습니다. 다시 오세요. 이거 Thank you, come again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콜센터로 전화하는 미국 고객들이 항의를 많이 하죠. 아니 이게 무슨 이따위 영어냐고. 그러다 보니 다시 필리핀으로 그 BPO들이 많이 넘어왔고요. 그만큼 그런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영어가 어느 정도 평준화 이상 된 영어 인력들이 대도시 주변에는 많습니다. 즉 뭐 영어 교육학과를 나왔다든지 영어과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이런 콜센터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들이 뭐 어학원에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개인 튜터가 돼가지고 영어를 가르쳐 줄 경우에는 좀 괜찮은 수준의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도를 할 때 정말 성심성의껏 지도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효과적이냐? 어학연수?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술 먹고 놀기 좋은데 아니면 자녀가 이상한 길로 빠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동네는 다 피하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 거냐? 아예 애들이 아니면 내 본인이 주색 잡기라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데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건수가 아예 없을 만한 외부로 단절된 곳에서 영어 공부를 스파르타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원들이 예전에는 바기오에 있었죠. 산간 지역인데 거기 옛날에 미군이 만든 산간 지역인데 거기 놀만한 유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특징들이 애들 갖다가 그냥 학원에 집어넣고 그냥 하루 종일 뺑뺑이 돌립니다. 완전히 그냥 스파르타 교육이거든요. 이게 사실 효과가 제일 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뭐 언어학적인 능력이 뛰어나게 타고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저 같은 사람 비롯해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언어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언어를 마스터하는 데 있어가지고 귀가 뚫리는 거, 즉 듣기가 가능해지려고 하면은 약 한 7,800시간 정도를 그 언어에서 extensive하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거기에 딱 꽉꽉 짜여진 그 환경 속에 한 7,800시간을 구르면은 언어가 뚫린다고 해요. 즉 말하는 것도 그렇고 들리는 것도 상당 부분 들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증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꼬맹이 때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다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고등학교 초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또 이제 미국에 갔는데 공립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그동안은 한국에서 계속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영어 성적은 거의 학교에서 탑 수준이긴 했는데 막상 ESL 코र्스도 안 듣고 그냥 바로 그냥 생 정규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고등학생 때. 그랬는데 뭔지 아세요? 한 7,800페이지짜리 교과서, 그게 한 과목이에요. 그런 게 엄청 많죠. 근데 많은 단어도 모르겠고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딱 50%밖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50%도 제가 어느 정도 그동안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비참했던 게 한국에서는 고1 때 생물 시험을 보면은 뭐 문제 하나 틀리거나 두 개 틀리면 많이 틀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컨텐츠를 미국에서 다시 생물을 바이올로지를 공부를 하는데 다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보면 그냥 죽 쓰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하도 억울해가지고 그냥 눈물이 그냥 질질 나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꽉 깨물고 그냥 악물고 그냥 더 공부를 죽어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4, 5개월, 6개월 지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귀가 뚫리는 게 점점 달라져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한 60-70% 알아듣는 것 같고 한 6개월 지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보다는 한 80%는 알아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한 초기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이제 빡시게 공부를 하고 그 환경에 노출이 되면은 그 언어의 한 80%까지는 알아듣게 돼요. 그 이후 80%부터 100%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어학연수는 그 첫 1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1년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환경에서 영어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시겠다, 아니면 언어 실력이 향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신 경우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 진짜 많으시거나 그러면은 아니 뭐 굳이 뭐 필리핀을 왜 와요? 그냥 미국이나 뭐 캐나다, 아니 뭐 영국 그런 데 가셔가지고 좋은 학교를 섭외를 해가지고 돈 빡빡 쓰고 정규 교육 과목으로 배워가지고 영어를 제대로 배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굳이 그런 거 아니고 기본만 하실 거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필리핀이 정말 가성비가 아주 끝내주는 나라입니다. 단 내가 방해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괜찮은 선생님을 만날 것, 그리고 그 환경에서 한 1년만 한국 사람 만나지도 말고 한국 무슨 음악이 뭐 듣지도 말고 나가서 술 먹지도 말고 딴짓 하지도 말고 딱 그냥 스파르타로 그게 돌리면은 한 1년이면은 영어 실력 상당하게 늘 것입니다.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제가 예전 미국에서부터 저 혼자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터득했던 영어 입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입이 잘 안 되죠. 보통 많은 분들이 스피킹이 안 된다고 하시면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거를 뚫을 수 있는 노하우를 나중에 한번 또 공개를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솔직히 제가 지금 이거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 내용도 두서가 없어요. 단지 이제 내일 모레 부활절 때문에 이제 저희가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마 그동안 컨텐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오늘 뭐 맥주도 2잔 먹었다, 사시미도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겸사겸사 영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썰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